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거 아닙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여름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첫 번째로 지시한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직보해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 사고 근절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서 산재와의 전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산재는 최근에 거의 매일 한 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전남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작업자 3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났는데요.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탱크 내부를 청소하던 중에 벌어진 일이었고요. 결국에는 또 사망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작업 중이었고 이 작업 중이었던 사람이 쓰러졌을 때 구조하러 들어갔던 사람들까지 지금 변을 당한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한 작업자가 탱크 내부를 청소를 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2명이 같이 따라 들어가서 구조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이 3명 중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재빠르게 출동을 하기는 했는데요. 탱크 형식이고 이게 위에 입구가 너무 좁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탱크를 옆으로 쓰러뜨린 후에야 사람들을 구조해 내오는 그러한 방식을 취할 수 있었고요. 그런 턱에 이 2시간여 만에 이 3명을 모두 밖으로 꺼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이 희생자 3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조기구, 그러니까 뭐 호흡 장치라든지 어떠한 장치를 하지 않고 안에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네. 혹시나 관리 소홀이라든지 이러한 작업 지시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일어났던 이 업무 현장 사고가요. 불과 며칠 전에 경북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 사고로 2명이 숨졌던, 그리고 5명이 다쳤던 이 사고가 난 지 며칠 안 돼서 또 이런 사고가 난 겁니다. 그리고 이 무궁화호 사고에 대해서도 경찰이 지금 사고 원인을 규명 위해서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로운 내용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초 작업 계획서라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서류상에는요, 이 작업에 참여하기로 돼 있었던 명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작업할 거다. 그래서 안전교육도 받고 안전장비도 다 확인하고 했던 서류가 지금 보시는 저 서류입니다. 그런데 사상자 명단과 비교하니까 달랐어요.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원래 들어가기로 돼 있던 저 명단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2명이 바뀌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 작업자와 그리고 실제 작업에 투입된 사람이 2명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동그라미를 각자 이제 하고 본인이 서명 날인도 합니다. 그러니까 6명이 서명 날인을 했지만 나는 서명만 하고 2명은 실제로 안 갔다라는 의미인 것이고요. 저렇게 작업 일지라든지 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우리가 물론 안전교육 받아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거 머리로 다 알지만 그래도 서류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체크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마련이 된 것이거든요. 음주를 했는지,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보호장구를 착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다 동그라미만 쳐놓고 사인하고 안 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투입된 작업자 중에 2명 정도는 아마도 저기 명단에도 없을 뿐더러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현장에 급하게 투입된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코레일 측은요, 하청 업체에서 직원을 바꿨기 때문에, 근로자를 바꿨기 때문에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해명을 하는데 과연 그건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인지까지 다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에서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투입된 게 아니냐는 걸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무궁화호 열차 사고 직전에 노동자들은요, 철도 주변을 점검하라고 수백 미터를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했죠. 그런데 이 점검하려고 했던, 그리고 이 사고가 난 지점, 그 바로 근처에 안전 출입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놔두고 엉뚱한 멀리 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저렇게 줄지어 서서 걸어가다가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안전 수칙이나 현장 지식이나 업무 방식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코레일 측에서 하청업체에 어떠한 구조로 철로가 설치되어 있고 출입문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 지시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아마도 지금 추측이기는 합니다만 가까운 10m 정도 떨어진 출입문을 놔두고 480m를 저렇게 위험한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 선뜻 납득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아무래도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 많다 보니까 어디에 안전 출입문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게다가 코레일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제대로 상세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위험한 길을 걸어가다가 저렇게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업자가 왜 바꿔치기 된 것인지, 사전에 출입문이 있다는 것은 공유가 됐는지, 왜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물론 경찰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확실한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또 그 해당 가까운 곳에 있는 출입문은 사유지에 있는 문이어서 또 손쉽게 함부로 갈 수 없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이 보도가 또 나오니까요. 정확한 내용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들이 지금 의혹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본 겁니다.